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달빛 야담 시작합니다. 흉년 끝에 찾아온 거지. 한양 북촌의 김대감 댁대문 앞에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나타난 것은 가을거지가 끝난 어느 저녁 때였다. 해진 삼배옷의 얼굴은 때로 시커멓고 앙상한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말았다. 밥 한 술만 사흘째 굶었습니다. 대문간에서 졸고 있던 문지기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사내를 내쫓으려 했다. 이놈, 대감댁 앞에서 무슨 추태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사내는 쓰러지듯 대문 기둥을 붙잡았다. 눈빛만은 간절했다. 제발 하루만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밥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그때 안채에서 걸어 나오던 김대감의 부인 유씨 마님이 소란을 듣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냐? 마님, 거지가 대문 앞을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 당장 내쫓겠습니다. 하지만 유씨 마님은 사내를 찬찬히 살폈다. 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손은 굳은 살 없이 깨끗했고 말씨도 예사 거지와는 달랐다. 이름이 무엇이냐? 석이라 부릅니다. 나이는 25입니다. 유씨 마님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방, 이 사람을 행랑채로 데려가거라. 목욕시키고 밥을 주도록 해라. 마님, 저런 거지를 대감댁에 들이시면 말이 많구나. 어서 하거라. 서기가 대감댁에 들어온 지 사흘째. 나당을 쓸고 있는 그의 모습에 하인들은 코웃음을 쳤다. 저것 봐라. 빗자루질 하나 제대로 못하네. 마님께서 왜 저런 쓸모없는 놈을 들이셨는지 모르겠어. 총각 머슴 춘삼이가 서기 곁을 지나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거지 주제에 대감댁에서 밥이나 축낸다니까. 서기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였다. 그의 손은 서툴렀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부엌을 맡은 박씨 아주머니가 점심상을 내오며 한숨을 쉬었다. 석이라고 했나? 밥이나 먹거라. 허기진 몸으로 일하면 쓰러진다. 고맙습니다. 석이는 정성스레 밥상을 받아들었다.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김치 몇 쪽이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진수성찬이었다.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박씨 아주머니의 말에 석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한술 한술 감사하며 밥을 먹었다. 저녁 무렵 유씨 마님이 행랑채로 서기를 불렀다. 이 일은 할만하냐? 예,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다. 성실히 일하면 그만이니라. 유씨 마님은 서기에게 깨끗한 적삼 한 벌을 내밀었다. 이것으로 갈아입거라.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니 보기에 민망하구나. 서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순간이었다. 서기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다. 다른 하인들이 일어나기 전 마당을 깨끗이 쓸고 장작을 패어 부엌에 쌓아두었다. 어머, 서기가 벌써 이 일을 다 해놨네? 박씨 아주머니가 놀라 말했다. 마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서기의 대답에 박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지라 무시했던 사내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대감댁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 사랑채 기둥에 금이 가면서 건물이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목수를 불러야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하필 올해 흉년의 경비가 모자라는데 집사 오서방이 걱정하며 중얼거렸다.
그때 서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소인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어릴 적 아버지께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곁에서 보고 배운 것이 조금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오서방이 허락하자 서기는 사랑채로 갔다. 기둥을 살피고 석가래를 점검하더니 재료 창고로 가서 나무와 도구를 가져왔다. 이틀 동안 혼자 작업한 끝에 사랑채는 멀쩡하게 복구되었다. 목수를 불렀다면 들었을 돈 10냥을 절약한 셈이었다. 이놈이 제법인데? 오서방도 더 이상 서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유씨 마님에게 근심이 생겼다. 시어머니인 안동 김씨 대부인께서 편찮으신 것이다. 한의원에 가도 낫질 않으시니 무슨 수를 써야 할지. 마님이 안채에서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다. 서기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약초를 캐러 다니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대부인의 증상은 기침과 가래, 그리고 식은 땀이라 했지. 다음 날 새벽 서기는 뒷산으로 올라갔다. 3시간을 헤맨 끝에 도라지와 길경, 그리고 귀한 황기를 찾아냈다. 약초를 깨끗이 씻어 부엌으로 가져갔다. 박씨 아주머니, 이것으로 차를 달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약초냐? 기침에 좋은 도라지와 황기입니다. 대부인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약초를 달였다. 그리고 유씨 마님께 전했다. 석이라는 머슴이 산에서 캐왔다고 합니다. 유씨 마님은 놀란 표정으로 차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대부인께 정성스레 올렸다. 사흘 뒤 대부인의 기침이 멈추고 안색이 좋아졌다. 누가 이렇게 좋은 약초를 구해왔느냐? 새로 들어온 머슴 석이라는 자입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너라. 서기가 대부인 앞에 엎드리자 대부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이 할미가 살았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도 이 집안을 잘 도우거라. 그날부터 대감댁 사람들은 서기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대감댁에서는 세금 장부를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숫자에 밝은 사람이 없어 늘 외부 서기를 불러야 했다. 올해도 서기 비용으로 단량은 들겠군. 오서방이 투덜거렸다. 서기가 조심스레 물었다. 소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글을 아느냐? 예.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서방이 시험 삼아 장부 한 권을 건넸다. 복잡한 수입과 지출이 뒤섞여 있는 장부였다. 서기는 붓을 들어 2시간 만에 모든 항목을 정리하고 합계를 정확히 계산했다. 그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 항목까지 찾아내 표시해 두었다. 이것 봐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다니. 오서방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소문을 들은 김대감이 직접 서기를 불렀다. 내가 장부를 정리했다고? 예, 대감마니. 글은 어디서 배웠느냐?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었느냐?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대감은 그 이상 묻지 않았다. 좋다. 앞으로 우리 집 장부는 내가 맡거라. 그날부터 서기는 단순한 머슴이 아닌 대감댁의 중요한 일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봄이 찾아왔다. 서기가 대감댁에 들어온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이제 그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집안의 믿음직한 일꾼이 되어 있었다.
서기야, 마님께서 찾으신다. 박씨 아주머니의 말에 서기는 안채로 향했다. 유씨 마님이 방 안에서 자수를 놓고 계셨다. 부르셨습니까? 앉거라.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서기가 마루 끝에 앉자 마님이 바늘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하느냐? 어찌 있겠습니까? 사흘을 굶고 쓰러질 뻔한 몸을 마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너를 받아들인 것은 내 눈빛 때문이었다. 눈빛이라니요? 보통 거지의 눈은 두 가지다. 굶주림에 미친 듯한 눈이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눈이지. 하지만 내 눈은 달랐다. 간절했지만 맑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빛이 있었다. 유씨 마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나도 한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단다. 친정이 몰락하여 굶주리던 날들. 그때 나를 도와준 네가 지금의 대감이셨지.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나. 서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님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은혜를 갚을 생각은 말아라. 다만 성실하게 살아가거라. 그것으로 족하니라. 서기는 마님께 절을 올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초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대감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장터에서 거래하던 쌀값이 갑자기 오르며 상인들이 왜 상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김대감댁이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요. 쌀가게 주인이 수군거렸다. 이어서 대감이 맡고 있던 관직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김대감이 뇌물을 받았다더라. 세금을 빼돌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 무근인 소문들이었지만 한양 장안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김대감은 걱정스런 얼굴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하는구나. 그때 서기가 차를 가져왔다. 대감마님, 차를 드시지요. 고맙다. 서기야, 너는 한양 시정에 밝으냐? 조금은 압니다. 요즘 나에 대한 소문이 어떻더냐?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대답했다.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의 청렴함을 아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문이란 것이 무섭단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이. 김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기는 조용히 물러나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대감마님을 해하려 한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한 달 뒤 더 큰 일이 터졌다. 김대감이 관아에 고발당한 것이다. 죄목은 세금 횡령이었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내가 언제 세금을 빼돌렸단 말이냐? 하지만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은 300냥을 개인적으로 쓴 것처럼 꾸며진 장부까지 증거로 제출되었다. 대감마님, 일단 관하로 나가셔야 합니다. 포교들이 대감댁으로 들이닥쳤다. 유씨 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대감의 손을 붙잡았다. 영감, 어찌된 일입니까? 걱정 마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김대감은 의연하게 관하로 향했다. 대감댁은 순식간에 초상집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대감댁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집도 끝이야. 대감마님이 유배라도 가시면. 하지만 서기는 달랐다. 그는 오서방을 찾아갔다. 오서방님, 작년과 올해의 세금 장부를 모두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대감마님은 결백하십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서기의 간절한 눈빛에 오서방은 장부를 내주었다. 서기는 밤새 장부를 들여다봤다. 출납 기록, 세금 납부 증명서, 관청에서 받은 영수증,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폈다. 300냥. 작년 8월에 사라졌다는 돈. 서기는 해당 날짜의 기록을 찾았다. 그날은 왕실에 진상품을 올린 날이었다. 300냥은 진상품 구입비로 정확히 지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고발장의 증거는 조작된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서기는 장터로 향했다. 진상품을 구입한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영수증을 받았다. 아, 그때 김대감 댁에서 300냥어치 물건을 사가셨지요.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비단 가게, 약재사, 도자기 가게, 모든 곳에서 영수증을 모았다. 이어서 서기는 관청으로 가서 진상품 납부 기록을 확인했다. 작년 8월 15일 김대감 명의로 왕실 진상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관리의 증언까지 받아냈다. 이제 대감마님이 결백하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누가 이런 모함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서기는 고발장을 다시 살폈다. 글씨체가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다. 이 글씨는 서기가 기억해낸 것은 석 달 전 대감댁을 방문했던 이방의 글씨였다. 이방 최서방은 겉으로는 대감을 존경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늘 시기하고 질투했다. 대감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이다. 최서방이 위조 장부를 만들고 고발했구나.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서기는 며칠 동안 최서방의 행적을 조사했다. 장터의 필방 주인을 찾아갔다. 한 달 전쯤 관청 이방이 여기서 먹을 많이 사가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평소보다 많이 사가더군요. 무슨 큰 문서 작업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역시 위조 장부를 만들기 위해 먹을 샀구나. 서기는 최서방의 집 근처를 지나다니며 관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서방이 몰래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일은 잘 되어 가고 있소? 김대감은 곧 유백일에 오를 것이오. 그럼 그 자리는 당신이 차지하는 거요? 그야 물론이지. 서기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다. 상대는 다른 관청의 설이었다. 둘이 짜고 모함한 것이 확실했다. 이튿날 서기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장터 상인들의 영수증, 관청의 진상품 납부 기록, 필방 주인의 증언, 그리고 최서방의 공모 사실. 이제 관아에 가야 한다. 김대감은 관아의 차가운 옥에 갇혀 있었다. 3일째 신문이 계속되었지만 대감은 결백을 주장했다. 나는 세금을 빼돌린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장부는 무엇이오? 300냥이 사라진 기록이 명백히 나와 있지 않소? 판관은 고발장의 증거를 내밀었다. 그때 서기가 관아 문을 두드렸다. 소인, 김대감댁 머슴 서기라 하옵니다. 대감마님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머슴이 무슨 증거를? 판관은 의아했지만 서기를 들어오게 했다. 서기는 차분히 정리한 서류를 내밀었다. 작년 8월 15일 문제가 된 300냥은 왕실 진상품 구입에 쓰였습니다. 여기 비단 가게, 약재상, 도자기 가게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판관이 서류를 받아 살폈다. 모두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이것은 관청의 진상품 접수 기록입니다.
담당 관리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판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만약 300냥이 진상품에 쓰였다면 고발장의 장부는 위조된 것입니다. 서기는 필방 주인의 증언서를 꺼냈다. 이 방 최서방이 한 달 전 평소보다 나는 먹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밤 소인은 최서방이 공모자를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서기의 증언은 명확했고 증거는 확실했다. 판관은 즉시 최서방을 잡아들이도록 명령했다. 최서방이 포교들에게 끌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방 최서방, 내가 김대감을 모함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증거 앞에서 거짓말은 무너졌다. 필방 주인이 증인으로 나섰고 공모자였던 서리도 자백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김대감의 자리를 탐내어 최서방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판관은 김대감을 옥에서 풀어주도록 명령했다. 김대감,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죄송하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은 당신 댁의 머슴 서기라는 자였소. 김대감은 서기를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기, 내가 대감 마님? 소인은 마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을 지키는 것이 소인의 도리였습니다. 김대감은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소식을 들은 유씨 마님이 관하로 달려왔다. 대감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영감,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 서기 덕분이요. 서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유씨 마님도 서기에게 깊이 절했다. 내가 이 집안의 은인이구나. 서기는 황급히 마님을 일으켰다. 마님, 절대 안 됩니다. 소인이 어찌 마님의 절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유씨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이 망할 뻔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대감댁으로 돌아온 후 서기는 여전히 머슴으로 일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기 형님, 춘삼이가 존댓말로 부르기 시작했다. 형님이라니 그냥 편하게 불러라. 아닙니다. 형님은 대감마님의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서기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관이 서기를 유심히 관찰했던 것이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서기라는 머슴이 계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판관 어른께서 부르십니다. 서기는 관아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정체가 들통난 것인가? 판관실에 들어서자 판관은 따뜻한 차를 권했다. 앉거라, 서기. 예. 판관 어른? 내가 장부를 정리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구나. 글씨체도 보통 머슴의 것이 아니고. 판관은 서기를 살폈다. 너 원래 양반 집안 출신이 아니냐? 서기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찌하여 거지 신세가 되었느냐? 서기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다. 소인의 아버지는 강릉의 작은 서당 훈장이셨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학문을 사랑하셨고 저에게도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3년 전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모두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이 없었느냐? 친척들이 재산을 노리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집도, 땅도, 아버지의 책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서기는 주먹을 쥐었다. 처음에는 그를 가르치며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천안서자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었구나. 예? 3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때로는 글을 써주고 밥을 얻어먹었고 때로는 남의 집 장부를 정리해주며 살았습니다. 판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김대감 댁에 이르렀고 유씨 마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재능이 아깝구나. 관청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느냐?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저는 대감댁에 빚을 졌습니다. 그 은혜를 다 갚기 전에는 떠날 수 없습니다. 판관은 서기의 충성심에 감탄했다. 좋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필요하면 찾도록 하마. 서기는 대감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것이 불안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대감댁은 평온을 되찾았고 김대감은 더 높은 관직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대감의 외아들 김도령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니 유씨 마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기가 나섰다. 소인이 김도령을 찾아보겠습니다. 서기야, 한양이 얼마나 넓은데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서기는 과거 시험장부터 시작해 김도령의 행적을 추적했다. 시험은 무사히 치렀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주막에 들렀다던데요. 증언을 따라가자 북촌의 한 주막에 이르렀다. 김도령? 아, 그 양반 여기 왔다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고요? 예.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더군요. 근처 약방으로 옮겼습니다. 서기는 급히 약방으로 달려갔다. 김도령은 침상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다. 김도령님. 서기냐? 무슨 일이십니까? 약방 주인이 설명했다. 술독에 오른 것 같습니다. 며칠은 쉬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는 김도령을 업고 대감댁으로 돌아왔다. 유씨 마님이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서기 덕분에 김도령은 무사히 돌아왔고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유씨 마님이 서기를 불렀다. 서기야, 내 옆에 앉거라. 마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 집에 온 지 1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너는 우리 집안의 위기를 2번이나 구해주었다. 마님은 서기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가 범상치 않은 출신임을 알고 있었다. 처음 너를 보았을 때부터 서기는 놀라 마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마님, 서기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 평생 이 집안을 지켜주겠느냐? 서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마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제 목숨을 바쳐도 갚을 수 없습니다. 평생 이 집안을 섬기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서기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겨울이 왔다. 하지만 대감댁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대부인께서 다시 편찮으신 것이다. 이번에는 증세가 심각합니다. 한의원 의원이 고개를 저었다. 노안이신데다 겨울 추위까지 겹쳤습니다. 귀한 약재가 필요합니다. 무슨 약재입니까? 산삼입니다. 그것도 최소 10년 묵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묵은 산삼은 구하기 어려웠다. 가격도 100냥이 넘었다. 올해 경비가 빠듯한데 오서방이 걱정했다. 서기는 밤에 몰래 대감댁을 나섰다. 북한산으로 향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북한산 깊은 곳에 산삼이 자란다고 하셨다. 한겨울에 산은 위험했다. 눈이 쌓이고 바람이 매서웠다. 하지만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틀 동안 산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다. 손과 발은 얼어붙고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대부인을 살려야 한다. 셋째 날 아침, 바위 틈에서 마침내 산삼을 발견했다. 소녀는 묵은 듯한 귀한 산삼이었다. 찾았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서 품에 넣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다. 대감댁에 도착했을 때 서기는 탈진에 쓰러졌다. 서기? 서기! 박씨 아주머니가 놀라 서기를 안으로 옮겼다. 서기의 품에서 산삼이 나왔다. 이건 산삼이잖아. 산삼 덕분에 대부인은 건강을 되찾으셨다. 하지만 서기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김대감이 직접 서기의 방으로 찾아왔다. 서기야? 정신이 드느냐? 대감마니 대부인께서는 내 덕분에 회복하셨다. 하지만 너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서기는 힘없이 웃었다. 대부인께서는 저를 믿어주신 첫 번째 어른이십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김대감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기야, 너는 정말... 그때 대부인께서 직접 서기의 방으로 오셨다. 할미가 왔다. 대부인만이 어찌 이런 곳까지. 내가 할미를 살렸다. 직접 고마움을 전하고 싶구나. 대부인은 서기의 손을 잡으셨다. 서기야,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구나. 일주일 뒤 서기가 회복하자 김대감은 전 가족을 모았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대감은 서기를 옆에 세웠다. 서기는 이제 우리 집안의 정식 집사다. 모든 집안일을 총괄하는 위치를 맡긴다. 하인들이 박수를 쳤다. 이제 아무도 서기를 거짓 출신이라 무시하지 않았다. 봄이 다시 왔다. 서기가 대감댁에 온 지 2년째였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서기 집사님 계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강릉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서기 집사님과 관련돼 사자가 전한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다. 서기의 친척들이 재산을 빼돌린 죄로 잡혀갔고 서기의 아버지가 사실은 명망 높은 학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서기의 아버지 이석산 선생은 강릉 지역에서 존경받던 유학자였습니다. 서자 출신이라 벼슬은 못했지만 많은 제자를 길러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판관이 직접 찾아와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선생의 제자들이 모은 것입니다. 판관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제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빼앗긴 재산도 되찾았고 선생의 문집도 출판할 예정입니다.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가족 초상화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김대감이 서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기야, 이제 내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고 재산도 돌려받았다. 내가 원한다면 강릉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도 좋다.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제 집은 이곳입니다. 마님께서 굶어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셨고 이 집안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원하실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유씨 마님이 눈물을 흘렸다. 서기야, 다만 아버지의 문집 출판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재산은 가난한 선비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서기는 김대감 댁의 집사로서 집안을 훌륭히 이끌었다. 김도령이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도 뒤에서 도왔고 개감댁이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버지의 문집은 출판되어 많은 선비들에게 읽혔고 서기가 세운 장학금으로 수많은 가난한 선비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 어느 봄날 이제 백발이 된 유씨 마님이 서기를 불렀다. 서기야, 기억하느냐?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어찌 잊겠습니까? 마님께서 주신 밥 한 끼가 저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저 밥 한 끼를 나눴을 뿐인데 너는 우리 집안을 2번이나 구하고 10년 동안 충성을 다해 주었구나. 마님은 서기의 손을 잡았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마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기에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마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김대감 댁의 서기 집사. 참 훌륭한 분이지. 원래 거지였다면서? 그렇다네. 하지만 유씨 마님께서 밥 한 끼를 나눠주셨고 그 은혜를 평생 갚고 있다네. 거지 머슴이 대감댁을 2번이나 살렸다는 이야기 들어봤나? 물론이지. 그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상에 천한 사람은 없다네. 다만 천한 마음만 있을 뿐이지. 서기 집사는 비록 거지였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고귀했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서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대감댁의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 그리하여 거짓 머슴이 대감댁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작은 선행의 위대함과 은혜를 잊지 않는 고귀한 마음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누추한 모습이라도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의 도리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임을 서기와 유씨 마님은 온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이다. 여기는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